빠르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는 의학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현재 피라미드다라고 하면 제일 꼭대기죠. 제일 꼭대기. 그래서 어떤 약대도 보통은 서울대, 공대보다 높아요. 서울대, 공대보다도 더 높아요. 약대 먼저 채우고 서울대를 채우게 되니까, 자, 그래서 제일 꼭대기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 선택까지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시험이. 그러니까 나는 입사 시험은 안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 삼성이든 네이버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입사 시험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 선택까지 같이 하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많이 어렵고 정말 많은 경쟁을 뚫고 통과를 해야지 이 시험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은 제일 달콤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물론 학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움도 있지만 아마 설레이는 두려움이 될 것 같아요. 합격을 하면. 또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꼭대기를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능이 있죠. 그러니까 수능으로 가야 돼요. 쉬운 게 저는 편입 강사지만 수능이 오히려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대신 편입의 장점은 본과 1학년이거나 아니면 예과 2학년이에요. 약대도 어떤 학교는 5년을 해야 되고요. 6년제지만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4년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약간 1, 2년을 좀 앞서서 나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졸업하신 분도 있고 재학생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수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미 시간은 좀 경과되어 있을 거예요. 학년이나 졸업을 했으니까 학년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편입을 하려고 해요. 자, 편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항이냐면 평면적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정보. 그러니까 평면적인 정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는 생물하고 화학을 봐. 이런 게 대부분 평면적인 거예요. 자, 일단 전형 자료요. 전형은 지금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수능을 본다 그러면 고3이나 재수생들이 그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수능에 대한 정보는 제 생각에는 99%는 거의 정확해요. 왜? 수리 영역은 어떻게 나오고 영어는 어떻게 나오고 국어 이런 거는 다 학원이나 아니면 뭐 입시 관계자들이 다 하면 대부분 다 잘 맞아요. 왜? 고3이나 재수생 그 다음에 하나의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관장을 해요. 편입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 다르죠. 일단 시험을 보는 사람이 다양해요. 대학교 2학년생도 있고 3학년생도 있고 졸업하신 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완전히 스펙트럼이 되게 넓죠.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이 전형은 나 우리 생물하고 화학을 볼 거야. 그 다음에 영어는 몇 % 반영이 되고 GPA는 얼마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1차에는 몇 배수 뽑고 2차에는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학교마다 전형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식이 어떻고 이러는 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학교마다 수능 문제가 다 달라요. 만약에 대구 카톨릭이 약대다 그러면 생화학도 많이 나고요. 유기화학 비중도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중앙대 약대다 그러면 유기화학 거의 안 나고요. 생물하고 화학도 캠벨 책 안에서 거의 나요. 그 다음에 경희대는 15문제를 내요. 생물 15문제, 화학 15문제 내는데 문항 자체가 약간 고난이도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사실상 전형이 문항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합격자가 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실력이 너무 좋아서 많이 합격한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력이 있다라고 해도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학교가 잘 맞아요. 합격자를 분석을 해보면 아, 이 학생은 어느 학교가 좀 잘 맞겠다. 왜? 과 자체도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공학과다. 그러면 화학 비중이 높은 데를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GPA가 되게 높아. 그러면 저는 GPA가 높고 영어가 괜찮다 그러면 저는 뭐 그냥 국립대만 볼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뭐 볼 수 있는데 다 보죠. 다 봐서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편입이라고 하는 게. 편입은 전형도 다르고 과목도 다르고 내는 분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기다가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요. 답을 공개하지 않아요. 아,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답을 공개를 해요? 근데 저는 문제도 공개하고 답을 다 공개를 해야지 학원에서 뭐 그 문항 분석을 해서 돈을 써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다 오픈되어 있고. 근데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학원에서 기출문제나 이런 걸 다 지고 있으니까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막 다 지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문항 분석도 하고 막 이러니까 학원의 의존성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실상이.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잘못된 문제도 되게 많아요. 우리 수능도 오류가 생기면 뭐 답안 다 바꾸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 대학교 하나가 문항을 내서 생물하고 화학을 내서 내는데 내는 사람 관점에서 이 문항이 얼마나 많이 틀어지겠어요.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편입 문제에 오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은 이게 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형을 보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요. 내는 사람 입장을 잘 고려를 해야지 고득점이 나와요. 내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내는 사람이 이렇게 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우리는 오지선당에 있으면 하나만 고르는 시험 문제를 많이 해봤잖아요. 수능이나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주관식으로 내는 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모두 고르시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답이 5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떨까요? 변별력이 짱이겠죠. 그런 데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그 만약에 5개 중에서 3개 뭐 모두 고르시오에서 아마 엄청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오지선다형은 내가 뭐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답을 맞추거든요. 근데 모두 고르시오는 하나인지도 모르고 2개인지도 몰라요, 답이.
그런 거를 통과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이런 난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편입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형을 다 깨고 있는 사람, 전형을 다 깨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인강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강은 자기가 강사 놓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자신의 실력을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해도 몇 등 이런 게 사실은 물론 약간은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강사가 이 학생의 매일 시험을 본다. 저는 형광을 되게 좋아하는데 매일 시험을 봐요. 오늘도 지금 수업하다가 제가 내려왔는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는 50문제를 시험을 보거든요. 그 50문제 써서 주관식으로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 얘기도 잠깐만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동물생리학, 발생학, 식물, 생태, 분류, 진화. 그래서 생물을 뭐 쉽게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해 시험 문제도 생물에서 거의 결판이 나요. 워낙 변별력이 커요. 화학은 어쨌든 내는 분야가 어렵게 내더라도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점수 맞는 게. 어려우면 그냥 어렵고 다 어렵고 학생들이 쉬우면 또 대부분 다 쉽고 이런 형들. 생물은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넓으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재수생이 사실은 유리하긴 해요. 많이 했으니까. 이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생물은 너무 넓으니까 학생을 딱 보고 제가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기억력이에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건 어때요? 자전거 타는 것도 기억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는 이렇게 탔어요. 페달 올려놓고 안장에 앉고 핸들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배워놨어요. 자전거 잘 타요. 10년 있다가 자전거 타면 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잘 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절차기억이라고 해요. 10년 있다가도 내가 10년 동안 자전거 안 탔다가 10년 있다가 자전거 타면 다 안장에 앉아가지고 잘 가요. 잘 타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서술기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막 공부해가지고 막 안에도 넣어서 시험 딱 보고 문 열고 딱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 이런 게 서술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바로 서술기억이야.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는 절차기억이 돼야 돼요. 절차기억으로 해결하는 거는 일단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50문제 그거 보면 50문제 주면 아이들이 생각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맨날 시험 봤던 걸 그걸 막 써서 50문항을 내요.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꾸 쌓여지는 게 절차기억이에요. 이 편입의 생물은. 그래서 절차형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기억으로 이제 내가 추론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 기억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은 다 절차기억이 돼야 돼요. 써가지고 바로 그냥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이 딱 써서 해결을 되게.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기억은 서술기억대로 추론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생물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생물 얘기를 조금 했어요. 자, 물론 앞에 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영어다. 영어. 공인영어 점수. 일단 공인영어 점수를 어쨌든 많이 맞아야 돼요. 왜냐면 발목 잡고 있는 거거든요. 발목에 쇠구슬 하나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뛰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일단 먼저 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GPA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GPA가 있어요. 의미 있는 GPA가 있어요. 내 GPA가 100분위로 해가지고 96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97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98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99는 99.1도 제주대 약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 학교마다 그 의미 점수가 달라요. 예전보다 GPA 비중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올해. 작년 같았으면, 재작년 같았으면 이 정도는 붙었는데 올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GPA도 그러면 나는 GPA를 예를 들어서 95야. 그래서 이거 올려가지고 나 99 만들 수 있어. 그럼 만드는데 내가 1학년을 다 마치고 2학년도 마쳤어. 그럼 99는 안 되죠. 불가능하죠. 합산을 하는 거니까 불가능해. 학교를 다녀서. 그러면 GPA를 어떻게 할 거냐? 버려야죠. GPA 비중이 낮은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GPA 비중이 낮은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GPA 비중이 약간 높아. 그러면 어디를 본다고요? 국립대만. 국립대만 보는 이유는 GPA하고 영어로 컷을 시켜요. 요거 점수 안 되는 사람 오지 마! 라고 하는 그 이제 소수만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나 GPA하고 영어가 괜찮으면 굳이 그 레드오션 가서 볼 이유가 없죠. 무한정 보는 중앙대나 경희대는 다 와서 보잖아요. 이런데 약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영어하고 1차 컷을 시켜놓으면 경쟁률을 확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만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GPA나 GPA가 영어는 어쨌든 많이 잘해야 되고요. 영어 낮으면 절대 합격 못해요. 근데 GPA가 낮으면 GPA 비중이 없는 학교, 낮은 학교, 뭐 당국대 약대라든가 원광대 약대라든가 뭐 우석대 약대라든가 이렇게 영어가 내가 990, 985야. 그러면 영어 비중이 높은 학교, 충남대 영어로 컷을 시켜요. 그러면 그런 학교가 이제 나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볼 수 있는 학교가 선정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학교에 뭐를 해야 돼요? 문항을 분석해야 되겠죠. 충남대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편입해서 이렇게 선생님 몇 점 맞아야 합격해요? 라고 해요. 그거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죠. 물론 알고 싶긴 하겠지만 매년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수능은 뭐 사람들 이제 예를 들어서 난이도를 조정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난이도 조정이 없어요. 어떨 때는 엄청 쉽고 어떨 때는 한없이 어렵고 학교마다 학교 하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형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형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강사하고 수강생하고 물론 뭐 친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강사도 이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지금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죠?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얼마고, GPA가 얼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성실성, 그 다음에 의지력. 의지력이 저는 되게 높게 보거든요. 나 반드시 갈 거야. 난 반드시 여기를 가야 돼. 이런 당위적인 의지성.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어려워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눈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형광생이 보통 한 200명 정도 넘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300명이든 400명이든 이름 다 외워요. 그 수강생의 이름을 다 외워요. 그 외우는 이유는 이 학생의 학습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지금 13층에 한번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상위 20% 시험 본 점수가 쭉 붙어 있어요. 교수실에 저 바깥에 붙어 있으니 한번 보고 가셔도 돼요. 쭉 가명으로. 그러니까 가명 아이디로 실명 내면 본인이 좀 그러니까 가명으로 쭉 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DDD야. 그러면 DDD가 1회, 2회, 3회, 4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주식 그래프가 나와요. 점수가 올랐다가 몇 등 했다가 점수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물론 상위 20% 안에 들어야지
이게 돼요. 그럼 그래프가 어쨌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네? 그럼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점수가.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겠죠. 그거는 강사가 알아요. 왜? 1회 시험 문제, 2회 시험 문제, 3회 시험 문제인데 2회 시험 문제에는 분자 생물학이 좀 어려웠어. 아니면 얘는 보니까 동물 생리학에서 많이 틀렸어. 얘는 생물 식생 문제는 약하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단이에요. 진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감기로 가잖아요. 그럼 감기로 가면 똑같은 증상이다라고 해서 약이 똑같이 처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 학생이 여잔지 남잔지, 그 다음에 어린애인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지, 연령에 따라서 혈당이 높은지,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약에 똑같은 감기 증상이지만 약물에 대한 것들은 용량이라든가 처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약간씩. 그래야지 정확한 처방이 되고 빨리 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강 들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멀더라도 평강 듣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 날 가끔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SRT는 없어요. 오전에. 다 매진이 한 달 전에. 한번 보세요. 왜? 왜 매진일까요? 그 고등학생들이 저 시대인재 학원 다니느라고요. 거기는 인강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왜 이게 매지니까 봤더니 전부 울산, 대구 이런 데서도 토요일, 일요일 그 강의 들으려고 시대인재를 오더라고요. 저는 수능보다도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합격하면 직업 선택까지 끝나고 내 인생이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살아갈 텐데 너무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유리한 거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지푸레기도 하나 더 올릴 수 있으면 저는 그걸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꼭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한 문제 쌓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냥 저 중앙대 약대, 동국대 약대만 그냥 할게요. 중앙대 약대가 12명 모집에 1000명이 지원했어요. 1000명이 지원했어요. 동국대 약대가 6명 하는데 1000명이 지원했어요. 몇 대? 160대 1이에요. 160대 1. 그럼 이게 산술적으로 하면 160명 중에 한 명 합격. 말이 돼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보통은 제 생각에는 그냥 100대 1이에요. 그냥 100대 1. 엄청나죠. 그래도 지금 저기 가면 이렇게 100명 중에서 한 3, 40명은 합격을 해요. 100명 중에 3, 40명 합격한다는 얘기는 그 상위 20%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지금 전부 면접 보러 다니고 있어요. 1차 필기시험 합격을 해서 어제 이제 원광대가 났는데 원광대도 의대 5명 모집에 거의 3명이 지금 여기 수강생이에요. 그리고 예비 1번하고 예비 2번도 수강생이에요. 그럼 예비 1번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빨리 한 명 빼주세요라고 어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원광대 의대는 그냥 빠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다른 의대 되면 빠질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 그래서 편입은 잘 준비해야 된다.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보가 좀 정확해야 되고요. 영어 제일 중요해요. 학벌 필요해요. 학벌 필요해요. 정성대는 학벌 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약대, 숙명대 약대, 덕성여대 약대 왜 여자만 모집하는지 몰라요. 이거 남자들 엄청 불만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 불만이 없. 근데 여기는 정성으로 뽑아요. 면접도 안 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학점 엄청 높아야 되고 학벌을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학교는.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 학벌 안 볼까요? 면접에서?
저는 본다라고 봐요. 유리하죠. 그래서 학벌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네 그런 면도 있어요. 대신 안 보는 학교도 엄청 많아요. 안 보는 학교. 원광대 일단 없어요. 면접도 없어요. 시험 점수로 그냥 해요. 그래서 올해도 단국대 그 천안 캠퍼스에서 지금 한 명이 합격을 하 있는 상태고요. 연세대 미래에서 또 한 명이 합격이. 저는 작년에는 부경대에서도 합격을 했어요. 부경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처음 듣는 대학교였어요. 제가 진짜 부경대에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부산에 있더라고 부경대가. 그래서 일단은 원광대, 우석대, 뭐 경성대, 뭐 대구 카톨릭 약대 이런 데는 학벌이 없어요. 시험 잘 봐도 돼요. 잘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높으면 좋고 아니면 내가 타겟으로 선정해야 되는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상담을 잘 받아봐야 되겠죠. 가능한지. 논문 필요 없습니다. 논문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왜? 편입은 일반 편입은 대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2학년, 3학년, 뭐 2학년 이상이니까 차별화 두면 안 되니까 논문 필요 없어요. 대신 이제 정성 있는 학교, 한림대, 의대 이런 데는 논문 필요해요. 한림대, 의대나 뭐 카톨릭 간동대, 의대 이런 데는 필요해요. 다른 데는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봉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봉사는 편입을 위해서 봉사는 하지 마라. 대신 자의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봉사는 하세요. 하는데 편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봉사는 하지 마라.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해라. 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자, 공인영어 1등이고요. 자, GPA도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인강도 뭐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못하면 자, 현강을 조금 듣는 게 좀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수준이 높은 반? 우리도 왜 수준 높은 반에 가서 하면 그래도 수준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반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도 조금 좀 수준이 높은 반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들을 선택할 때도 그래도 수준이 높은 반. 그래서 의학대 반에 있는데 연고대가 들어와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연고대는 거의 하나도 안 떨어진, 지금 다 붙어 있어요. 연세대하고 고려대 생명계열. 그것도 학생들이 같이 보거든요. 이제 학벌이 좀 낮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타기를 해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연고대 반보다는 그냥 의학대만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요 도움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뭐라 그랬대? 편입은 전형이 다 다르고 문제도 다 다르고 내가 맞는 적성이 뭔지도 확인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주로 노려야 돼요. 그래서 주현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원광대 의대를 갔는데 약대하고 수의대는 다 떨어졌어요. 모조리 다. 근데 의대를 가요. 의대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수의대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생물만 보는 데가 있거든요. 다 떨어져요. 충북대 의대 붙어가지고 가요. 충북대 의대도 이제 생물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의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약대는 다 떨어졌는데 중앙대 약대를 붙어서 가요. 중앙대 약대만 붙어요. 목포대 약대 떨어지고 전남대 약대 떨어지고 한양대 약대 떨어지고 뭐 약대는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중앙대 약대가 우리나라에서는 편입에서는 1등이에요. 제일 높은 학교예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학교 중에 제일 높은 그 학교인데 나머지 약대는 다 떨어지고 중앙대 약대를 붙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목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맞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제 자랑 같지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m 달리기 한다라고 하면 100m 달리기 한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체 조건도 다르고 그러면 10초 만에 그냥 끝나는 시험인 저 달리기라도 내가 출발선에서는 어떻게 쓸 거야? 뭐 손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머리를 쳐들 거야? 아니면 머리를 낮출 거야? 달리기
10m 정도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30m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그걸 찾아가야죠. 그래서 기 얇은 사람 다 떨어집니다. 기 얇은 사람이 무슨 일이야? 합격 수기 보고. 자기랑 맞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 그거 그대로 따라.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기만의 그거를 찾아야죠. 남이 먹은 약을 그냥 막 먹으면 그 병 나죠. 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약이 남이 만들어 놓은 약 먹으면 그거 안 되죠. 물론 그게 절대 그래도 조금은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딱 섭취를 해야지. 그걸 몽땅 다 그렇게 섭취하면 절대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큰일 나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 잘 찾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물도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출제 기준하고 유형이 다 달라요. 그냥 이거 잠깐 볼까요? 뭐 났나? 이 오류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요때가 이제 중앙대 의대 시험 의대 2명을 모집할 때였어요. 인천의 기체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일산화탄소 그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쓰러지죠. 죽죠. 연탄가스 중독이잖아. 예전에 연탄가스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백혈구의 헤모그로빈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백혈구예요? 적혈구예요? 적혈구죠. 적혈구인데 백혈구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혈구가 우리 산소 운반해주는데 거기 가서 일산화탄 결합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거든요. 다 그냥 1번이죠. 다 1번. 이거 뭐 밑으로 읽어볼 비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답 1번이죠. 근데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3번에 보면 심한 운동을 하면 뇌의 호흡 조절 중추. 요 뇌예요, 뇌. 뇌의 호흡 조절 중추는 혈액의 pH를 감소를 인지해서 호흡률을 증가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뇌는 사람이 원시시대 때부터 막 잡아먹고 열매 채집하고 막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버섯도 먹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그래서 이 뇌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뇌는 필요한 물질만 넘겨요.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안 넘기는 거예요. 넘어가질 않아요. 뇌로. 그래서 뇌가 고장이 나면 약물로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원인이 알아요. 도파민이 부족하대요. 도파민 많이 먹어도 도파민이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연수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pH를 감지를 못해요. 내 척수액의 pH를 감지. 그러니까 그냥 1번 해놓고 나온 사람은 다 탈락. 3번 한 사람은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보기는 어려울 텐데 다음설을 통해 식물에 입혀 만드는 유기물, 잎에서 만드는 유기물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다음 중 물관을 통해 이동하는 유기물 형태는 그랬어요. 원래는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뭐가? 설탕이. 그러니까 이게 물관으로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관이네? 설탕 지워버리겠죠. 지워버리고 1번, 2번, 4번 잘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고를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뭘 잘못 낸 거예요? 체관을 물관으로 잘못 낸 거예요. 이런 문제가 편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력이 좀 높으면 어쨌든 붙어요. 뭐 다 학교마다 다 이렇게 오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실력이 있으면 어느 학교에서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는 실력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문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편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나중에 조금 좀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 꼭 좀 상담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저랑 약속을 잡아도 괜찮긴 한데 뭐 당장은 제가 수업 중이라 뭐 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이제 뭐 Q&A나 아니면 학원으로 연락을 해서 시간을 잡든지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상담이 평면적인 상담이니까 뭐 자세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이 분이 실력을 모르잖아요. 대신 이제 학과라든가 공부해는 방향, 뭐다 학벌, GPA, 영어 이런 거 평면적인 거 가지고 그나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수강생이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맨날 시험을 보니까 매일 수업 시간에 시험 봐서 답안지 제출하면 답안지 가지고 채점 싹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낮을까 점수가. 그 다음 맨날 100점 맞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100점 맞아 나가면 어디든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